네, 교수님 보고 드리겠습니다. 우선 지난번에 퓨처워크로 제시했던 두 가지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IEEE ICRA 2027 컨퍼런스 제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지난번에 롱텀 컨티뉴얼 어댑테이션에 대한 퓨처워크 한 가지를 다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. 제가 이제 베이스라인들과 어큐러시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여러 번의 사이클이 아닌 한 번의 사이클에 대한 어큐러시 실험만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 디자인을 했던 부분이 스레시홀드를 적용함으로써 컨티뉴얼하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TT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총 10번까지 별도의 프로토타입 리셋 없이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큰 효과는 없었고요. 총 10번의 사이클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와 10번까지의 사이클 모두 동일한 어큐러시를 보여주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셋 자체가 이전에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 업데이트했던 이미지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좀 동일한 클래스이면서 이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 데이터셋을 적용시켰을 때 다른 HTT 방법과 좀 비교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피처 워크였는데 제가 이제 단일 스레시홀드만 적용을 해서 즉 이제 모든 10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 10개의 클래스에다가 이제 한 가지 스레시홀드만 적용을 해서 클래스 프로토타입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각 클래스별로 다른 클래스 와이즈한 스레시홀드를 적용해서 디자인을 해보면 얼마나 어큐러시 증가 효과가 있고 반대로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퓨처 워크로 제안드렸던 내용인데요. 지금까지 각 백번당 약 100번 정도의 트라이얼로 최적화를 시켰고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 글로벌 스레시홀드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레이턴시 실험을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최적화돼야 되는 스레시홀드 값이 기존에는 타우 이제 스레시홀드와 EMA 업데이트 두 가지 값만 최적화를 해야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레시홀드를 최적화해야 되는 값이 총 10개 각 클래스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100번이 아닌 추가적인 트라이얼을 더 해보고 얼마나 더 값이 개선되는지 한번 보고자 하고 그런 향상이 없었을 때는 굳이 이제 레이턴시도 좀 같이 측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거기까지 좀 더 많은 트라이얼을 실험을 해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실험 가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메타모스트에 감사하게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학회를 찾아보니까 물론 이제 사실 이 전체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리젝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논문을 제출을 했을 때 학회 스코프에 맞출 수 있는 좀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이 학회를 찾아보니까 Transactions on Field Robotics 분야의 어그리컬처와 밀리터리 스코프가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러우 전쟁에서의 UAV나 드론 시나리오를 조금 더 가다듬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서 그거를 좀 잘 정리를 더 해보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지금 타우와 EMA 방식 그리고 최적화, 옵티나를 활용한 최적화 이런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실제 드론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이나 그리고 이 인퍼런스 여기 이제 교수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영상을 제출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인퍼런스 과정을 제슨 디바이스에서 GUI를 활용해서 녹화를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
이 두 가지 여기서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엔비디아 엣지 디바이스에서 그 레이턴시 측정만 했었는데 그 실제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첨부를 해 보고자 하고, 이때 뭐 이미지 입력, 뭐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,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,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스레시홀드를 넘어갔을 때 프로토타입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GUI 베이스로 촬영을 해서 실제 뭐 드론에서는 저희가 뭐 해보지 못하겠지만 실제 드론 운영 과정에 뭐 유사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이 정도의 레이턴시와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드론 데이터셋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커럽션 그 베이스라인들과 커럽션 테스트를 했을 때처럼의 데이터셋은 없지만 뭐 비즈드론이라는 드론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한번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. 뭐 이 데이터셋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럽션 이미지를 같이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그 시파 10C 논문에서 제공하는 커럽션 코드를 좀 활용을 해서 커럽션 이미지 데이터셋을 별도로 만들고 소스 어큐러시보다, 그러니까 TTL을 활용하지 않은 그런 어큐러시보다 어느 정도의 그 커럽션된 비즈드론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그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고 실제 드론 관점에서의 이미지가 들어와도 작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같이 보여준다면, 뭐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뭐 리젝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논문을 제출하고 마무리를 했을 때 학회의 스코프에 맞출 수 있는 구성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그 한번 해보고, 그 사실 이 아이디어로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안 된다면 그 국내 학회에 뭐 좀 컨퍼런스 논문을 내거나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 이번 주 제 주제에 대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, 아 예, 저 이번 주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